전문가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후베이성에서 어제 하루에만 사망자가 81명 발생했습니다. 지금 중국 누적 사망자만 보면 7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사스 때보다 빨라서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이렇게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응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초기에 조기 발견했다면 좀 더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인데요. 네. 중국의 지금 특히 후베이성에서 그런 확진된 환자들은 중증 상태에서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무차별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면서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급 정도,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후도 안 좋고 사망자도 높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일본 크루즈선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면서 41명의 감염자 추가로 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검사를 한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확진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승객이 승무원까지 합쳐서 3,700명 예. 정도가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크루즈선 자체가 오염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나 그런 실내에서 밀접하게 생활을 하고 공용 시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네. 그 3,700명 중에 지금 검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받고 있는 건지?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선 증상이 있는 환자 그리고 아마 인종별로 밀접 접촉의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확진자와 뭔가 밀접 접촉한 기왕력이 있는 분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선내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감염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크루즈에 탄 외국인 감염 의심자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또 홍콩발 크루즈가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고요. 부산항에서도 첫 입항 거부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무작정 계속해서 거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항만 방역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단계적으로 검역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입국 과정에서의 그런 크루즈선에서의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들에 대한 동선 분리 그리고 조기 확진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국내에 있는 크루즈 부산항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동선 분리를 하면서 잘 격리를 하고 지금 인천공항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분리를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한 교민분들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좀 브리핑 통해서 들었지만 굉장히 좀 잘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60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어봤는데요. 어제 추가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이제 전세기를 통해서 국내에 입국한 우한 교민이었습니다. 우한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전세기라든지 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 크게 두시는지요? 우선은 우한에서 접촉이 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존의 확진자와의 직장 동료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기내에서나 아니면은 입국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아마 서로의 접촉을 최소화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우한일 것이다라는 게 우선순위를 놓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만약에 입국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확진자도 나올 가능성은 네. 있고요. 또한 이런 우한에서 감염됐을 때 잠복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양성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음성에서 양성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뒤바뀐 사례가 3번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만약에 1차 검사를 할 때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됐다는 가정 하에서는요. 잠복기 상태에서의 노출됐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검출량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예. 검사에서 이렇게 디텍트 되는 게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번째 확진 환자도 보면 이제 동선이 공개가 됐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돌아다닌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파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특히 그 여행객들은 워낙에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그런 요지를 많이 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지역사회 노출이 높을 우려가 많고 실제로 아직까지 그 확인되지 않은 25명의 우한 입국자들 이런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대응 자체는 지역사회에 전파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나 검역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추적자들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중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중대 결정이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능성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지역사회 전파가 이제 드러날 시점이 이제 다음 주거든요. 예. 그만큼 민간 기관에서도 검사 수가 확대되면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때까지는 중국 여행력이나 밀접 접촉력이 있는 분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식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폐렴 질환자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파자들의 수가 더 높아지고 접촉자, 노출자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자체의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의 이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현장에서의 그런 검역이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고 지원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입국 금지를 강화하는 뭐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중국의 후베이성은 입국이 금지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의 필요성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확진자가 나온 동남아 국가에 대한 네. 입국 금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추가적인 환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입국할 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 대한 입국도 철저히 한다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월성에선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좀 희망적인 소식은 그래도 퇴원 환자가 2명이 나왔고요. 1명은 또 조만간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바이러스라는 게 완벽한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가 없고 뭐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내려서 퇴원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환자가 호소하는 우선은 그런 호흡기 질환이나 제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가 안정되고 퇴원해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그 질병과 관련된 수치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안정 상태에서 저희가 검체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2번 확인해서 24시간 간격으로 음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음성 상태로 판단이 되더라도 재발을 한다든지 전파 가능성 아예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로다라고 그 네. 누구도 확인은 못할 겁니다. 신종이다 보니까. 예, 이 바이러스는 항상 변이를 하면서 진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숙주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이를 일으킬지는 모릅니다. 실례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매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백신의 종류가 매년 예측을 하면서 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백신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런 의학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좀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계열이 이제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를 좀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좀 언제쯤 잠잠해질 것인지 언제쯤 좀 안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 우선은 중국 사태가 조금 국면이 피크를 치고 좀 떨어지는 때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조기 발견되고 조기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면들이 좀 종료 시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는 보통은 계절에 따라서 예. 특히나 따뜻한 그런 계절이 되면 또 이 생명력이
약화될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추운 겨울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승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는 금년 상반기 이럴 때에는 국면이 종료가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스와 그 메르스 때를 비추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네. 말씀하신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활동도 좀 뜸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 연결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바이러스의 생명력도 약화될 수 있고 또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신체 체온이 떨어지면서 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더더욱이 이렇게 겨울에는 조금 웅크리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밀접 접촉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의 그런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신체 상태도 조금 더 나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판단을 따라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검사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아까 뭐 브리핑 내용을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그 의료기관의 지침들이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가면 검사가 되고 어떤 병원에 되면 검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또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의료적인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그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한 동남아 여행객의 방문력 그리고 밀접 접촉이나 접촉 노출력이 우선시 되는 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폐렴 치료를 하거나 감기 치료를 해서 뭔가 표준 치료로서 일반적으로 반응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 이런 분들부터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요즘 뭐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서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본적인 증상이 뭐 발열이나 기침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와 감기를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네. 의견이 있어서 뭐 특별히 구별한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네. 예, 증상만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음. 감별할 수 없고요. 더더욱이 단순 감기, 독감,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증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약한 호흡기 증상보다는 좀 더 질환이 중하거나 폐렴으로 진단된 분들을 우선순위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 의사의 판단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 브리핑에서 들었지만 검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약 3배 정도 종전보다 증가를 좀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혼란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5년 메르스 사태도 겪어왔지만 이 병원 내 전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걱정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는 병원에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선별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네. 검사 대상이 되는 우선순위의 분들은 선별 진료소로 가게 됩니다. 예.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그런 여행력이 있는 분들이 우선순위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에 걸러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원내로 가기 때문에 원내 감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 다만 선별 진료소에서의 이제 혼잡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대응력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잡아갈까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 내에서는 고민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